매일 아침 화장실 문 앞에 서는 순간이 두려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면 무겁게 내려앉은 배를 느끼며 오늘은 좀 다를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앉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주면 머리가 핑 돌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결국 빈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무거운 느낌은 하루 종일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전 내내 배가 답답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뭔가 찜찜한 채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상황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째,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별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소화기 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체념인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생기는 변비는 그 원인과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젊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 장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에 조용히 그러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이 갑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변비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렵거나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듯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거나 변이 나오더라도 매우 딱딱하고 조금씩만 나오거나 배가 늘 더부룩하고 식사를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거나 변비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드시거나 화장실 문제가 신경 쓰여서 외출이 부담스럽거나 불안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건강 정보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60세 이후의 변비는 이렇게 오래가고 왜 물이나 야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집에 이미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가 어떻게 이 오래된 불편함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 아침이 오늘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걸음이 느리고 표정이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눈빛도 흐릿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셨지만 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가 변비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 증상이 언제부터였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60대 초반쯤부터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사흘, 나흘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이 변화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조금 느려지는 거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졌습니다. 배가 늘 부풀어 있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드시게 됐고 식사량이 줄다 보니 기운도 없어지고 낮에도 자꾸 눕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운이 없으니 외출이 줄었습니다. 외출이 줄다 보니 활동량이 더 줄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장 운동도 더 느려집니다. 이 악순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분의 일상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 2회 친구들과 시장에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외출 중에 화장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서 드셨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을 늘렸지만 점점 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졌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에 하루에 큰 생수병 하나를 꼬박꼬박 비우셨는데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이 잘못하신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단지 60세 이후의 변비는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그분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셨거든요. 방금 한 말을 잊거나 뭔가를 하려다가 뭘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만나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다른 방에 갔다가 잊어버린 적도 있었다고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신호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60세가 넘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왜 젊었을 때 통하던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걸까요?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내벽이 건조해지는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장내벽은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액이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장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음식물과 소화된 내용물이 이 부드러운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의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장 내벽이 점점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끄러운 포장도로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물이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힘을 줄수록 오히려 변이 더 단단히 눌려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 근육이 약해지는 변화입니다. 장은 근육기관입니다.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장 근육이 파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팔다리 근육이 줄어들듯 장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내용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에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변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변을 약해진 근육으로 밀어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세 번째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익균들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유지시켜주고 장 내벽을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여러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이 유익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 전체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채를 더 먹거나 물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건조해진 장 환경에서 식이섬유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변이 오히려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굳어진 덩어리가 거친 내벽에 달라붙으면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신 물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대장까지 실제로 내려오는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소장의 수분 흡수 능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장에 도달하는 수분은 더욱 줄어듭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이 변화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내벽에 윤활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딱딱하게 붙어있는 변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장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먼저 간과 쓸개가 반응합니다. 기름이 12지장에 도달하는 순간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담즙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 내벽을 자극해서 수분이 새로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말라있던 장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기름 자체가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내벽에 얇고 고른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이 기름막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장 내벽에 붙어있던 변이 이 막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기름이 빠르게 소장을 통과해 대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대장에 도달하는 기름의 양도 줄어듭니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아침 공복 시간은 장의 연동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장을 정리합니다. 그 운동이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들기름으로 장 내벽을 미끄럽게 해주면 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내벽 세포를 보호하며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점도가 낮아서 장내벽 전체에 얇고 고르게 퍼집니다. 국소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전체를 고르게 코팅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배가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안에 오래 쌓인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가 무겁거나 이유 없이 피로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줄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과 뇌는 실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을 통해 양방향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이 갑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고 감정 기복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 환경의 악화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던 것, 그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변비를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비약에 계속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장을 강제로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의 변비약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장이 이 자극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어들고 용량을 늘려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장이 점점 자신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이를 느낄 때 참는 습관입니다. 외출 중이거나 바쁘거나 귀찮아서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이 신호를 보내도 본인이 무시하지만 나중에는 장 자체가 신호 보내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오랫동안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오래 힘을 주고 앉아 계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가 반복되면 장이 오히려 더 둔감해집니다. 5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들기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를 먼저 만나보셔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이어지거나 배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반복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기능성 변비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담석이 있거나 쓸개 염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공복에 기름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기름이 들어오면 쓸개에서 담즙이 빠르게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석이 담도를 막으면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수술 최소 2주 전부터 들기름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른 것보다 먼저 냉장고에서 들기름을 꺼내세요. 작은 숟가락, 흔히 찻숟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약 5ml 정도입니다. 이 양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먹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칼로리 부담도 높아집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세요. 물에 타거나 다른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면 소화 과정에서 분산되어 장 내벽에 고르게 코팅이 되지 않습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투명한 황금빛 색깔의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생각보다 드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낯선 느낌이 드신다면 삼키고 나서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셔서 입안을 헹궈 주셔도 됩니다. 그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들기름이 위장을 지나 소장과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내벽을 코팅합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장을 비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하세요. 100% 순수 들기름인지 다른 기름과 혼합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용량은 200ml에서 300ml 정도의 소용량을 구입하셔서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여신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색이 탁하거나 비린내가 나면 이미 산화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산화된 기름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들기름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누우시면 소화와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바깥을 산책하시면 장 운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걷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무릎을 번갈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움직이면서 장을 자극합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을 규칙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입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들기름 드시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들기름 드시고 30분 후에 또 한 컵, 이렇게 하루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특히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배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시면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 자극하고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 장 운동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잠깐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루틴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시작합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반응해서 내용물을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사가 생깁니다.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으시면 장이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그 시간대에 앉아보는 것 자체가 장에게 신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 음식에는 장에 유익한 균들이 풍부합니다. 들기름으로 장 내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보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설탕이 적게 든 플레인 요구르트 1개와 과일을 곁들이시면 식이섬유와 유익균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식사를 줄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가 더 불편해질까봐 밥을 조금씩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면 장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이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이 더 약해집니다. 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적절한 양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소화가 부담스럽다면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변비가 오래된 분들은 2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달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르신이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처음 뵀을 때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첫날에 됐어요. 저는 잠깐 되물었습니다. 첫날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침에 들기름을 먹고 오후에 신호가 왔는데 힘도 안 줬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시원한 느낌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학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기보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오셨던 고통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순간을 함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서 반복되던 그 헛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채 빈손으로 나와야 했던 그 허탈함, 그 오랜 시간이 작은 숟가락 하나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신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식사량이 돌아왔고 기운도 났습니다. 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즐기시던 시장 나들이도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변비는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 내벽이 건조해지고 장 근육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생깁니다. 문제는 윤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향은 무리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 이것이 쓸개에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장 내벽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굳어있던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돕습니다. 분량은 반드시 작은 숟가락 하나,
5ml를 지켜주세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색이 맑고 고소한 향이 납니다. 탁하거나 비린내가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침 식후 가벼운 걷기, 수분의 규칙적인 섭취, 취침 전배 마사지, 일정한 식사 시간, 그리고 발효 음식의 꾸준한 섭취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이지만 쌓이면 장 환경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그것은 몸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해 주시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건강하고, 면역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해야 일상의 즐거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이 살아나야 진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의 들기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조금 일찍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수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오래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꺼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